네, 여러분, 오늘도 저는 또 찾아왔네요. 7월 12일 화요일자 순서로 또 여러분들을 뵙겠습니다. 자, 덥죠? 더우신데, 뭐 이제 한 달 정도만 참으시면 됩니다. 자, 딱 30일만 눈 딱 감고 참으시면 되니까 같이 더위를 좀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전해드릴 꼭지 수는 많지는 않은데, 좀 집중적으로 몇 개만 좀, 다양한 것보다는 좀 집중적으로 해서 몇 개만 중요한 것만 골라서 해드릴게요. 자, 헤드라인이에요. 한국여행업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수수료 관련한 거, 항공사에서 일방적으로 수수료 부과하는 거 결정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고요. 자, 올 여름 인기 해외여행지 1위가 어딜 것 같습니까?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프랑스 관광청 한국 지사장 콜린 폴키에 그 지사장님의 그 부친께서 좀 지병으로 7월 10일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관계되시는 분들 좀 이렇게 좀 시간 지나면 나중에 좀 위로의 또 메시지를 좀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라보 렌트카가 서비스를 또 추가했습니다. 어떤 서비스일까요? 전해드리겠습니다. 제주항공은 8월 한 달 동안 제주와 방콕 전세기 데일리로 띄웁니다. 뉴질랜드 관광청이요, 카카오톡 친구 12,000명을 돌파했는데 이게 한 달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모집했네요. 에어부산이 A321 네오 6호기를 도입했습니다. 이게 이제 친환경 항공기로 유명하죠. 네. 제주도는 야간에 관광하는 야간 관광 세미나를 성료했고요. 부산관광공사에서는 업계 대상 열린 설명회를 개최했고, 카타르 항공은 플래티넘, 골드 및 실버 회원 대상 라운지를 공개했는데 엄청나게 좋습니다. 네, 관련한 기사는 저희 텍스트 뉴스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이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첫 소식 바로 들어갑니다. 네. 자, 문을 열어놓고 창문을 열어놓고 하니까 밖에 오토바이 소리가 다 들어오네요. 내추럴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우리가 전문 스튜디오도 아니고 사실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기 민망한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옆에 여기는 또 저희의 부부 침실입니다. 여기 바로 여기 침대가 있어서, 근데 이렇게 하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튼 여기가 또 전문 스튜디오가 아니라는 점 아시는 분 다 아실 겁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여행업협회가 지난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아이아따의 일방적인 수수료 결정 조항 시정 명령에 대해 그동안 좀 가만히 있었죠. 조용히 있었는데 공식 입장을 오늘 자료를 통해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세하게 좀 전해드릴 텐데, 자, 일단 먼저 이 입장은 카타의 입장이고, 앞으로 이제 항공사의 입장도 나오겠죠. 또 아이아따 입장 나올 것 같은데, 나오는 대로 또 전해지는 대로 저희가 또 이것도 빼놓지 않고 전해드릴 거예요. 일단 자, 카타는 항공사가 판매 대리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한 아이아따의 판매 대리점 계약의 일부 조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법 위반으로 최종 판단하고 이를 시정명령 조치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 이렇게 일당을 밝혔고, 왜 환영하냐, 요러하냐, 뭐 이렇게 조목조목 입장문을 밝혔는데, 이 입장문을 저희가 전달해 드릴 거예요. 전해 드릴 거예요. 자, 입장문 잘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주권 국가의 조치라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아이아따는 항공사들의 사업자 단체로서 아이아따와 체결된 대리점 계약은 계약 17조에 따라 대리점의 영업 본사 또는 지점이 소재한 국가의 법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 그리고 아이아따의 규정 제4조는 각종 아이아따 규정에 앞서 해당 국가의 법규를 최우선적으로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공정위의 이번 시정 명령은 주권 국가로서 관련 법규에 따른 정당하고 당연한 조치일 뿐만 아니라 아이아따가 스스로 정한 규정에도 부합되므로 아이아따는 약관법에 위반된 조항을 지체 없이 시정하는 것이 순리다, 이렇게 밝혔고, 그리고 항공사의 집단적 결정하는 그런 집행자의 지위는 좀 이제 탈피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입장도 밝혔는데 이것도 전해드릴게요.
아이아따의 대리점 계약 체계는 반세기 전의 시장 상황을 기반으로 개발된 것으로 이제는 각국의 안티트러스트 관련 법 체계 및 급성장하는 IT 그리고 AI 그리고 새로운 대금 결제 체계에서는 적합하지 못한 면이 있어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처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이아따는 이제는 항공사들의 집단적 결정의 집행자라는 지위로 대리점을 상대하지 마라. 이런 결정 사항을 강제하는 그런 기존의 운영 방식에서 탈피해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대리점과의 어떤 계약 체제는 이미 50년 전에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그런 조항이다. 그래서 이건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야따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질 것 같아요. 그죠? 여기에서 반박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한번 두고 봐야 되는데, 아무튼 계속해서 저희가 또 전해드릴게요. 자, 아이아따에서 지난 2000년 7월 31일부로 규정한 아이아따 대리점이 판매한 국제선 항공 여객 운송에 대한 항공사의 수수료율은 적용 운임의 9%라는 게 이게 규정. 요거를 폐기한 이유는 항공사들이 판매 대리 수수료율을 일괄적으로 9%로 정하는 것은 카르텔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는데, 이를 수수료 자율화라는 명목으로 왜곡시켜서 절대 다수의 항공사들이 여행사에게 주는 수수료를 폐지하는 사항에 이르게 됐다라는 그동안의 과정에 대한 불합리성을 지적한 것이고요. 자, 그리고 여행사는 과거 수수료를 받고 판매 대리를 하던 때와 동일하게 PSA의 제3조 항에 따라 항공사를 대리해서 그 지침에 따라 판매하고 제7조에 따라 판매대금 전액을 항공사로 입금하는 등 대리점의 비용과 자원을 투입, 충실하게 여행사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항공사들은 절대 을의 위치인 여행사들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악용, 대리점 계약에서 항공사가 부담해야 하는 채무의 목적이 되는 수수료를 일방적 결정으로 폐지하고 여행사에게는 과거와 동일한 서비스를 항공사에게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정당한 것처럼 다툼을 지속하고 있어 이러한 비정상적인 거래 행태는 정상화돼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법률 대리인이 적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일단 보도자료로 이 내용이 나온 건데 이게 각각의 법률사무소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파타에서 이번 일을 하는데 법률사무소의 법조인이 생성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기사화로 변화를 시키려고 했는데 도저히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일부러 전문을 그냥 그대로 다 보내드리는 거예요. 다소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근데 이해하시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그죠? 네. 자, 그리고 대리점은 항공사가 직접 판매만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에서 항공사보다 낮은 비용 구조와 접근성을 기반으로 항공권 유통의 약 70%를 담당하고 있다. 대리점 유통망 없이 항공사가 100% 직접 판매를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대리점 유통망을 대체할 수 있는 비용도 감당할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항공사와 여행사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 이런 내용을 발표했고, 이어서 항공사는 그들의 사업자 단체인 아이아따를 활용, 여행사에게 항공사 집단의 일방적인 결정을 강제하면서 여행사가 생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수수료 지급을 하고 있지 않다. 이는 공급자인 항공사 집단이 배타적으로 운영하는 대리점 관리 체계에서 배제되면 여행사가 항공권 유통시장에서 생존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여행사들이 없어지더라도 항공사는 남은 여행사를 활용할 수 있고 남은 여행사의 생존도 한계에 이르면 또다시 새로운 시장 참여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확고한 거래상 지위에 기인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번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비록 국제적인 항공권 유통 체계라 할지라도 항공사의 사업자 단체인 아이아따의 자체 규정의 효력은 적용 대상 국가의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며
다수의 아이아따 규정에 각국 정부의 제한 조건이 달려 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아울러서 카타는 이번 시정명령을 기반으로 항공사와 여행사가 상호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항공권 유통시장에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파트너로 지속 가능한 협력 기반을 조성, 상생할 수 있는 건전한 방식의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자, 혹시 더 자세하게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지금 읽어드린 요 내용을 저희 텍스트 기사에서 볼 수 있어요. 전문을. 그러니까 그걸 꼼꼼히 보시고 일단 요약을 하면 그래요. 아이아따와 항공사는 우월적 지위가 이제 아니다. 그거 좀 탈피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지금의 그 거래 어떤 그거는 50년 전, 반세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현 시대랑은 너무 맞지 않고 불합리하다. 어쨌든 이랬거나 저쨌거나 그 어쨌든 항공사와 그 여행사보다는 좀 우월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하는 거는 분명하게 불합리하다. 뭐 이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어떻게 앞으로 좀 진행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인터파크가 해외여행 예약 데이터 모아갖고 2022년 여름 휴가 트렌드를 발표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성수기를 앞둔 6월 해외 항공 예약은 전년 대비 1908%, 전월 대비 36% 증가했습니다. 작년 대비 1900% 증가했대요. 주요 노선별로 볼게요. 동남아 대양주가 각각 전월 대비 91%, 동남아가 91%, 대양주가 64% 늘어나고요. 특히 태국, 베트남, 동남아는 전체 62.9% 압도적 비중이고 미주, 유럽 등 장거리와 몰디브, 하와이 등 대표 신혼여행지는 공급석 부족과 기름값이 올라가서 항공권 가격이 또 올라갔겠죠. 그래서 다소 조금 주춤하고 자 그러면 가장 관심이 쏠리는 거죠. 과연 가장 어디에 많이 몰렸나 보니까 방콕이 1위 그리고 괌, 다낭, 호치민, 하노이 순으로 인기가 높았고요. 동남아 도시들은 상위 15위권 내에 11곳이 들어와 있고요. 규제 완화, 그 다음에 공급석 확대, 여행 심리 회복 등에 힘입어 부담 없이 떠나는 동남아에 관심이 집중됐다고 했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동남아가 덥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해외여행을 못 갔잖아. 어쨌든 해외는 가고 싶어. 갈 데는 없어, 가격이. 근데 더움에도 불구하고 동남아를 가는 거예요, 가성비가. 네. LCC 및 동남아 항공사들이 휴양지 노선을 속속 재개하고 특가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수요를 견인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올 여름 휴가 시즌 예약이 급상승한 곳은 어딜까요? 바로 코타키나발루입니다. 전월 대비 496% 올랐고요. 이어서 방콕, 나트랑, 세부, 다낭 이렇게 됐고요. 코타키나발루가 현재 백신 접종 완료자면 무격리 입국 가능하다고 하네요. 자, 인터파크 투어 박정현 항공사업본부장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올해는 7, 8월 여름 성수기 출발 비중이 전체 66.3%를 차지하는 등 실질적인 관광 수요가 높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앞서 저희가 전해드린 대로 조금 슬픈 소식입니다. 일단 그 부친상이고요. 콜린 폴키의 프랑스 관광청 한국 지사장 부친께서 7월 10일 일요일 지병으로 별세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발인은 2022년 7월 15일 금요일 오전 프랑스 시각입니다. 예, 한국 시간은 오후 6시고요. 나중에 혹시 그 지사장님 만나게 되거나 메시지 전달할 기회 있으시면 위로의 말씀을 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소식. 알라우렌트카 한국 종판이 미국 베이직 플러스 요금제 긴급 출동 서비스를 추가했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이제 해외 나가서 안 그래도 한국에서도 당황스러운데 해외 나가서 렌트해갖고 뭔 일 있으면 얼마나 이거는 뭐 그냥 심리적 안정을 준다는 그 차를 먹어도 안 돼요. 그래서 알라모렌트카가 너무나 이거 잘한 것 같아요. 긴급 출동 서비스는 렌트카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안전한 대처를 돕는다고 합니다. 배터리 방전될 수도 있고 차량 견인될 수도 있고 연료가 없어질 수 있어.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24시간 내 언제 어디서나 출동합니다. 올해 6월 30일 이후 알라모렌트카 한국 총판에서 미국 베이직 플러스 요금제를 예약한 고객 대상으로 제공이 되고요.
자차 보험, 대인 대물, 추가 운전자 1인 등록비, 연료 옵션 등이 포함이 되고요. 여기에 긴급 출동 서비스까지 추가가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혹시 알라모그 렌트카 미국 본토 가서나 이렇게 이용하실 분들 있으면 요긴하게 사용하십시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더운데 여러분들 시원하게 힘내시고 삼계탕 같은 그것도 잘 좀 보양 음식 잘 지키세요. 전 지금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3kg가 빠졌습니다. 제가 목표가 9kg 빼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이번 한 주 또 열심히 뛰시기 바랍니다. 화이팅!